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월급이 높으신 분들, 월에 300 이상을 벌고 계신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두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제가 월급 25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월에 1000만 원을 넘기는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적은 월급쟁이의 탈자본주의 테크트리 법칙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월급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똑똑하고 스스로 잘 하시기 때문에 굳이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같이 루저, 월급은 적은데 돈은 많이 벌고 싶고 근데 사람 만나는 것은 두려워하고 멘탈도 약한 선천적으로 대한민국 평균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 가능한 방법이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1.5배속으로 들으시면 좋습니다. 적은 월급쟁이의 탈자본주의 테크트리 법칙. 제가 월급이 작았을 때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 연봉 실수령의 표를 보면 회사에서 세후 월천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으로 치면 한 1억 7천 정도를 받아야 되고 세후로 1,500 정도를 회사에서 받으려면 연봉 2억 8,3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저 정도 연봉을 받으려면 의사, 변호사, 중견기업에서 임원 정도는 돼야 돼요. 사실상 일반인들이 월급을 높여서 저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면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종류를 다각화하는 거였어요. 스타 아시죠? 스타크래프트. 스타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앞마당도 먹고 다른 지역에 커맨드 깔면서 돈을 벌잖아요. 일명 멀티를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이 월급만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닌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타에서도 멀티 안 하면 돈이 고갈돼서 게임 끝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월급은 무조건 한계가 있어요. 그게 양적으로 한계가 있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상단이 막혀 있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돈 버는 구조를 세팅할 때 돈의 종류를 크게 두 개로 나누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월급과 같이 달마다 나오는 돈, 즉 현금 흐름 기계. 두 번째는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도 나 대신 일하고 있는 돈, 즉 자산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돈으로 세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큰 시스템으로 보자면 현금 흐름이 모여서 자산으로 바뀌는 방식, 그리고 그 자산의 개수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구조가 작동되게 되면 나는 현금 흐름으로 돈을 벌고 있고 동시에 여러 개의 자산들이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나 대신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사실 이 사이에 저축이라는 프로세스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저축을 어떻게 하고 저축을 어떻게 잘하고 이런 또 방식들은 추후에 한번 따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시스템은 처음에는 동작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산의 개수가 적을 뿐더러 제가 돈을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이 낮을 때는 수익률도 낮을 테니까요. 근데 빈도를 늘리면서 자산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삐그덕 되면서 슬슬 작동되기 시작해요. 단적으로 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두 달 동안 500만 원 정도를 저축해서 자산으로 바꿨더니 그 자산에서 444만 원의 돈을 더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개수를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쌓는 거예요. 계속 쌓는 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작은 돈으로도 자산으로 바꾸고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럼 현금 흐름 기계에서도 돈을 벌고 동시에 자산에서도 돈을 벌면서 돈 버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 개념을 돈을 자산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산을 버는 거다. 무조건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근데 이건 수익이 났을 때의 상황이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오히려 내 돈을 까먹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첫째는 당연히 공부겠죠. 근데 이 공부를 사람들이 정말 하기 싫어해요. 이 공부의 가치가 일을 얼마나 적게 해줄 수 있는지,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켜 주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이 이야기도 추후 시간이 되면 말씀드려 볼게요. 어쨌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떤 자산을 살 것인지, 그리고 그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내가 트래킹하고 수치화할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아파트의 가격에 변동되게 하는 요소는 인구, 교통, 공급, 수요, 학군,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들에 의해서 가격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트래킹하면서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의 가격을 바꾸게 되는 요소들, 실적이죠. 바로 실적.
그리고 이 실적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어떤 물건을 얼마나 파는지 계속 트래킹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아니면 유튜브 검색하시면 다 어떻게 하는지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식의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환산하는 방법, 부동산의 가격을 적정 가치에 맞게 환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공부도 하기 싫은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무조건 이기는 방법, 이 방법을 조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자산을 사는 빈도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즉, 내가 자산을 살 수 있는 빈도를 늘리고, 그리고 내가 자산을 사서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구조로 가시는 거예요. 많은 자산들이 단기간 가격 그래프를 확인하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장기간 가격 그래프를 확인하게 되면 무조건 상향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산을 가지고 그냥 계속 소유하고만 있다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자산을 오랫동안 소유하는 것을 못 하세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투자 대상이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멘탈이 엄청 흔들리거든요. 멘탈이 흔들리면 사람들이 이성적인 것보다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일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투자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필요한 것이 이 현금 흐름, 이 현금 흐름이 튼튼하게 되면 멘탈이 무너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으로 자산을 샀는데 500만 원을 잃고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을 매달 벌 수 있다면 그 500만 원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또 벌면 되지, 이런 마인드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현금 흐름이 탄탄하면 자산을 살 수 있는 빈도가 높아지고, 빈도가 높아지면 자산으로 바꾸는 기술적인 부분에 피드백을 할 수 있고, 그 피드백이 수익률을 우상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수능을 한 달에 한 번씩 볼 수 있다면 잘 볼 확률이 높아지겠죠. 결국 모든 것은 빈도예요. 빈도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호사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1년에 한 번이기도 하지만 변호사 시험은 횟수도 제한해 놓는단 말이죠. 5회 이상은 변호사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결국 빈도를 어떻게 늘리냐,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돈을 자산으로 바꾸는 빈도를 높이기 위해 했던 방법이 결국 퇴근 후 사업소득을 만드는 거였어요. 왜냐면 월급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바로 돈으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노력이 바로 돈과 연결되고 있는 사업, 아니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부업이 사업이 되는 구조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업이든 사업이든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누가 그걸 가르쳐 주지도 않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영역을 잘 아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요. 근데 진짜 쉽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적든 많든 월급을 받고 있다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딱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 팔 것과 알릴 것. 팔 것을 정하고 사람들에게 알린다. 그럼 돈이 됩니다. 내가 10,000원짜리 남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한 명이 산다면 10,000원을 버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 팔면 한 달에 30만 원을 버는 거고요. 두 개 팔면 6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어떤 시골에 있는 카페도 하루에 3잔은 팔려요. 근데 이렇게 팔리면 이 카페는 망하겠죠? 왜냐면 30만 원으로 한 달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내 카페가 내 인생 최대의 베팅이 되어버린 셈이에요. 근데 저희는 상황이 다르죠. 저희는 하루에 3잔만 팔아도 안 망해요. 오히려 30만 원이 내가 받는 월급보다 더 가치가 높아 보이죠. 회사에서 30만 원 올리려면 진짜 별짓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팔 것을 어떻게 정하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진짜 좋은 점이 이 팔 것들을 리스크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자본주의 양육 강식의 계급도를 보면 생산, 도매, 소매, 소비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전까지 항상 소비자로 이 자본주의에서 꼴찌에 있는 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생산자로 가는 게 아니라 소매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매부터 시작해서 도매, 생산 단계를 밟아가면서 올라가야 해요. 근데 우리는 도매, 생산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왜냐면 우리는 소매로 시작해서 자산으로 넘기는 시스템을 앞단에 구축해 놨으니 도매, 생산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월급과 소매로 자산으로 넘긴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더 이 시대가
팔 것을 만드는 게 쉬워졌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소매와 소비자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생겼어요. 이 어필레이트라고 내가 상품을 소매로 구할 필요 없이 유입만 만들어줘도 그 상품이 팔리면 수수료를 받는 방식, 이런 방식이 생겼다라는 거죠. 알리 어필레이트, 테무 어필레이트, 쿠팡 파트너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내 상품의 기능이 안 좋아서 안 팔린다는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는 끝난 거죠. 아이폰을 팔고 싶으면 아이폰을 팔 수 있고, 노트북 팔고 싶으면 노트북도 팔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점은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알리 어필레이트, 테무 어필레이트,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지금은 결국 무엇을 파는지보다 어떻게 알리느냐가 핵심인 시대인 거예요. 내가 알릴 능력만 있다면 어필레이트로 시작하고 판매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팔리게 돼 있어요. 분명 이 어필레이트의 단점은 수익률이 적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필레이트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한다면 실제 우리가 소매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해도 그 시스템을 동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시작하면서 소매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내 가게를 미리 만들어 놓고 손님이 오는지 확인하고 돈을 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나는 수익을 높이고 싶다면 상품이 아닌 서비스로 시작해서 소매, 도매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로서 바로 넘어가면서 수익률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결국 알리는 것, 이 알리는 것을 무엇으로 알릴지, 어떻게 알릴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상품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인스타, 유튜브, X, 틱톡, 스레드, 이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거예요. 이 중에서 한 개의 플랫폼을 키우고 그 기반으로 플랫폼 확장을 만들어서 나의 상품을 알리는 거예요. 저는 이 중에서 직장인분들이 다가가기 가장 쉽고 효율이 높은 것은 바로 인스타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부터 시작하게 되면 한 개의 영상을 만드는데 일주일이란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짧지만 넓게 퍼뜨려주는 인스타그램의 릴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릴스를 활용하게 되면 유튜브, 틱톡, 네이버 모두 확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인스타, 유튜브에 대한 조회수 노출 비교 영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보시면 압도적으로 인스타그램이 초보자분들에게 훨씬 좋다라는 것, 시간적 측면, 조회수 측면 모든 면에서 말이죠. 나는 인스타가 싫다, 그러면 유튜브 하셔도 상관없고요. 중요한 것은 알릴 수 있는 나의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스타든 유튜브든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상 30명 정도의 고객뿐이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의 고객을 만드는 것은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것, 팔 것과 알릴 것을 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 개 한 개 시도해보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다양한 계정 만들어 보면서 알고리즘 테스트 해보고 유입구조 테스트하고 정말 시간을 내리 부어야 하고 계속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강의 같은 것도 찾아보면 요즘 다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솔직히 너무 부담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해 나가면서 실패하고 테스트하고 진행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똑같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했던 것을 모두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PDF로 정리해서 뿌리면 보시는 분들이 편하실 텐데 글 쓰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냥 말로 하는 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일정이랑 시간은 댓글에 링크 넣어 놓았으니 확인하시고 거기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팔 것과 알릴 것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현금 흐름 기계에서 월급이라는 안정성 있는 돈과 성장성 있는 사업 소득까지 합쳐지면서 더욱 단단한 기계를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럼 전체적인 시스템은 완성이 된 거예요. 구조가 생겼다면 각각의 부분을 스케일을 넓히기 위해서 자신만의 공략집을 만들면서 쌓아가셔야 합니다. 팔 것과 알릴 것의 요인에서 어떻게 하면 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팔 것을 만들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빠꼬미가 되도록 시간을 때려 넣는 거죠. 빠꼬미가 되기 위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넣기 위해서는 쪼개면서 생각하는 거. 팔 것에는 상품과 서비스가 있고, 알릴 것은 인스타, 유튜브, 스레드가 있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월급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는 실력을 키우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쪼개서 생각하는 거예요. 부동산, 주식, 채권, 크립토 각각에 대한 특징들을 보고 나와 맞는 것을 선택한 후에 그 자산의 가격의 가치를 이루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만의 데이터를 만들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걸 언제 혼자서 다 해요?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각 분야의 고수한테 가서 배우는 거예요. 난 그 사람 못 만나. 그럼 책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시간을 줄이지 못합니다. 대신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일찍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계속하는 거, 그게 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루저가 이길 수 있는 시장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빠른 성과를 원해요. 하지만 그 시장은 빠른 성과가 불가능하죠. 내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포기할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신들이 성과를 내지 않았던 분야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에 길게 가지 못해요. 굳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돼? 라는 안주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르죠. 생존의 문제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게 깊이야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돼요.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회사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더 큰 수익을 만들어 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가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넣어 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